오늘 저는 707 특임단장인 김원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6일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회유를 합니다. 5일 전후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를 합니다. 12월 10일 국방위가 정해 시간에 박범계 의원, 곽종근 사령관 회유를 합니다. 이상현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또 회유를 시작한 후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합니다.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JTBC 방송이 마치 대기한 듯 바로 취재가 들어갑니다. 이상의 내용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탄핵 의결 정족수가 현재의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처럼 200석이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자체가 무효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부존재, 불성립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임명된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무효인 유령 권한 대행에 의해서 임명된 헌법재판관 2명도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헌법재판관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출동했던 장병들 중에서 다친 장병들이 있습니까? 예, 아무튼 물리적으로 다친 장병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간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인원이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비상계엄 당시에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목격한 장면은 시민들이 군인들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윤 대통령 비상계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했다. 그래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겠죠. 그러나 실패했다. 그러니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받을 수 없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었고 군 통수권자였다는 게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두고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바로 직후에 1분 후에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쓰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있은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7일 22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밟히거나 이런 식으로 인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천 특화시장에 가서도 전부 다 퇴근하고 식당에 인원이 안 남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인원이란 말을 하고 또 어린이날 행사에서 인원이 많이 와서 김치찌개 다 못 끓여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면 헌재 나와서 저렇게 위증을 하고 위증 범죄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에 해당하지 않죠.